안녕하세요. 이번엔 2주 만에 뵙겠습니다. 저번 주는 이제 설이 있어가지고, 방송도, 수업도 다 쉬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제가 치료하는 사람들 쭉 치료해 왔는데, 이제 해가 바뀔 때가 되니까, 이 발악을 하는지 엄청 센 게 있더라고요. 강의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제가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게 마지막 발악 하나? 마지막 발악이라고 생각하면 참 좋을 텐데, 앞으로 더 센 게 올 텐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지난 설날 전날, 부모님은 대학 가는데, 차를 기다리는데, 차가 바로 지나고 한 다음 차는 한 18분 뭐 이렇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정거장 더 이제 걸어가가지고 이렇게 살라고 가다가 갑자기 화장실에 소변이 마려워서 예수의 전당 쪽으로 이제 가다가 눈이 많이 온 데다가 그냥 걷는데 그냥 미끄러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쫙 미끄러지면서 이제 낭파를 쳤는데 바로 넘어지니까 이게 비탈이져 놓으니까 고개 들어서도 이게 닿더라고요. 뭘 꽝꽝 쳤는데 그 세게는 치지 않았죠. 근데 등을 꽝 되게 세게 됐습니다. 다 세게 부딪히면서 그 전에 답답했던 가슴이 환해지더라고요. 이게 귀신이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구나. 몸만 했던 귀신은 절대 그냥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아주 독한 귀신은 빠져나갈 때 반드시 어떤 큰 해를 주고 그렇게 나갑니다. 이것을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내가 왜 나를 괴롭히는 귀신도 아닌데 왜 상대방을 치료해가지고 그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장난을 쳐 하니까 굉장히 짜증이 났습니다. 그 사람 이제 더 이상 치료하지 말까? 인생 자체가 불쌍하더라고요. 내가 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런 생각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제가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공부하게끔 놔주고 그 사람 죽여버리더라고요. 이것도 참 문제다. 이때까지 한 4년 동안 계속 치료받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성공하게끔, 영적으로 성공하게끔 해줘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드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생활 자체가 난잡하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살아왔던 과정들이 그렇다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왕했던 거면 끝까지 가야지 하는 생각에 다시 마음을 가다듬게 되고, 이제 제가 그렇게 몸을 다쳐도 푸는 방법을 아니까. 근데 푸는 방법이 안 풀리더라고요, 몸이. 그래서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풀다 보니까 안 맞추어도, 예전엔 이렇게 치료하면서도 이렇게 아파 올 때 맨발로 하면 산에만 걷고 나면 쫙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추워서 산을 안 가는데, 맨발로 안 가니까, 맨발로 걷질 않으니까, 굳이 산에 갈 필요가 있느냐 생각해가지고 산을 안 갔었는데, 하도 답답하니까, 가슴이 쪼개질 때 아프니까, 그냥 신발이라도 신고 산에 한번 빙 돌았습니다. 1시간 정도. 그러니까 많이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제 사열침 같은 건 잘 안 쓰는데, 그러니까 사열을 하고 나니까 굉장히 많이 낫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분도 이 방송을 듣겠지만은, 솔직히 이제 대면해가지고 바로 이야기를 못하지만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제 앞으로 오는 사람이 이보다 더한 잡신들이 붙어가지고 오기 때문에, 막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막판이기 때문에. 마지막 목을 잘 넘겨야 되는데 그 목을 과연 넘길 수가 있느냐. 지금 보세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시끄럽습니다. 그것을 이제 비상계엄, 요새는 계엄이 아니라 계몽이라고 이렇게 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모르던 사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중국 짱깨들, 화교단에 그런 혜택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근데 개댕주 때부터 그런 혜택이 엄청나게 많이 주어졌더라고요.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팩트체크. 현재 화교들은 단순히 서명만 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조건도 요구하지 않음. 하지만 대부분의 화교는 이를 거절하는데 진짜 이유는 화교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동안 누리던 특권이 박탈되기 때문임. 그래서 화교들은 여전히 중국 국적을 유지하며 다양한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선거에 투표권까지 행사하고 있음. 화교들이 누리는 혜택: 정착지원금, 3년 이상 거주자에게 부여되는 지방선거권, 결혼 비용 지원,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 공무원 선발 시 다문화 특별 전형, 휴대폰 통신비 지원, 출산 지원, 공립 어린이집 우선
배정, 각종 운전면허 취득 비용 지원 등이 포함됨. 이 제도는 과거 김대중 때부터 시작하여 문재인 정권에서 더욱 강화된 건 사실임. 특히 입시 문제가 심각한데 외국인 특별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수능 성적을 보지 않고도 명문 대학에 입학할 수 있음. 이로 인해 성적이 우수한 한국 학생들이 밀려나는 일이 발생함. 더 소름인 건 외국인 전형으로 의대에 쉽게 진학할 수 있고 졸업 후에도 국적을 숨기고 대학병원에서 일하거나 개인 병원을 차릴 수 있음. 그 화교들한테 왜 그럴까요? 자기 정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그렇겠지만 2조 때 억울하게 죽은 신명들, 그러니까 노비나 천민이었던, 이렇게 살다가 518년 동안 인간 대접 못 받고 살던 그 한이 너무너무 맺혀서, 그때 저 양반놈들 어땠습니까? 사대부들은 자기네 백성들은 쥐접도 잡으면서 중국을 그렇게 빨아잖아요. 자기도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걸 했는데 이제 윤석열이 나오면서 중국에 치부라면 치부랄까, 중국의 좌파 정부가 했던 그 일을 이제 들춰냈죠. 그 뭡니까? 이제 헤어지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보면은 윤석열이 다시 인용이 되느냐 기각이 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 일이 지금 미국 쪽에서는 트럼프하고 딥스하고 지금 굉장히 다툼이 심합니다. 자, 딥스도 어떻게 했습니까? 트럼프 죽여버리죠. 그런 일을 벌일 거예요. 그런 일을 그만 당하고 있을까요? 안 나가겠죠. 그렇다면 전 세계가 지금 들쑥달싹 굉장히 복잡해요. 이런 관계를 다 알아야지 지금 현재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알아야 돼. 그런데 이렇게 난잡할 때 가장 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역결 풀으면 딱 나와요. 지금이 어느 때다. 지금이 어느 때고 어느 시점으로 넘어간다.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 때는 느긋하게 현실을 제3자인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중국 보세요. 경제가 폭망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KBS에서도 이번에 망해가는 중국 특집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 보세요. 이걸 보시고 한 4분 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거 보고 지금 중국 자체가 어떤 상황인가. 그렇게 되어지니까 각 세계마다 다 도망을 가고 있죠. 도망가서 그 나라에서 잘 살고 있는데 그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중국 놈이 가는 곳은 또 이슬람 애들이 가는 곳은 다 개판이 돼버려요. 이 세상을 완전 개판으로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 백신을 맞아버렸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 개발자가 하죠. 개가 죽을 때 발작하는 거 봤습니까? 전 그거 봤어요. 비참합니다. 그 정도 발작하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심하게 발작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인간이 인간 모습을 안 보여요. 그러니까 트랜스 휴먼 아니에요. 백신 맞은 애들. 자, 그걸 보이니까 지금 제가 이 방송을 할 때 다음 카페도 올리고 럼블에도 올립니다. 그 다음 카페 이번에 보니까 또 삭제가 됐더라고요. 또 유튜브에는 제목만 올리니까 아마 이 제목이 너무 세가 중국 넘어가니까 이것도 하고 삭제가 될지도 몰라요. 럼블로 들어오니까 럼블로 들어와서 이렇게 보면 돼요. 보면 되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떠한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아지와 발악을 하고 있구나. 자, 지금 이게 제목을 한번 잘 보세요. 깔딱거리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부지하다? 부지가 뭡니까? 이게 부지란 말 자체를 그냥 의미는 다 알고 있죠. 의미는. 근데 이것을 풀이해가지고 하면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들이 우리나라 사람도 있지만은 또 이제 나이 드신 분도 있고 또 우리 말에 약간 서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풀이를 좀 해줄게요. 부지라는 것은 목숨이나 지위 따위를 어렵게 버티고 지탱하고 어렵게 자기를 좀 더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끈을 붙잡고 있는 거죠. 마치 낭떠러지에 동아줄을 잡고 있는데 끊어지는 상태고 함정 위에는 호랑이가 달려 들어오고 밑에는 뱀이 날름거리고 있고 그 사이에 보니까 쥐새끼들 그 동아줄을 갉아먹고 있는 그 상태. 근데 그 밑에 꿀이 떨어지니까 꿀을 맛보면서 황홀해하는 그 모습이 바로 지금 인간들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이제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알아야 돼요. 여기서 제대로 이야기해 준 대로 하면 돼요. 근데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못하게끔 하는 방해하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4년, 5년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제가 해줄 때도 엄청나게 그 센 척신들이 달라붙는데 또 새로운 사람을 봤을 때 그거 제가 못 버티죠. 지금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도 잘라버릴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너무 괴롭기 때문에 이때까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풀어내지만 풀어내는 게 한계가 닥칠 때는 저도 더 이상 지탱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힘든 거예요. 이제 스스로 깨어나야 되는데 깨어날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혹시나 지금 곧 닥칠 대환란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찾아야 돼요. 가르쳐 주잖아요. 가르쳐 주는데도 에이 뭐 그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일 겁니다. 저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자, 어떤 사람이 산에 떨어져 1급 장애인이 이렇게 나와서 바르게 공부하고 공부한 걸 알려주는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거의 없어요. 자, 깔딱거리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온갖 할 수 있는 발악을 다 하고 있는 중국 짱깨들. 이거예요. 이런 짱깨를 붙잡고 자기 정치 생명 붙잡으려고 하는 우리 여야 국회의원들이죠. 야, 이 나위 뭐냐 뭔 새끼 먹기서 새끼가 자꾸 나오려고 그래요.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꼭 봐야 할 것은 그런 도시에 며칠 전이죠. 지금 한국은 전시사관입니다. 한국에 미친 중국의 마수. 한국에 미친 중국의 마수가 지금뿐입니까? 반만 년 동안 계속 해왔어요. 그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중국인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지나친 컴플렉스 때문에 그래요. 인정하지 못해요. 좋은 건 다 내 거고, 좋은 건 다 자기가 갖고 싶고, 가져도 그 가질 수 있는 배포도 어떤 심보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이것을 남의 거는 갖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어딜 가서든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폄하를 하고 다 우리 거다 우리 거다. 대한민국은 우리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맞아요. 중국 땅에서 이쪽으로 피신해 왔으니까요. 자,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봐야 돼요. 우리 고대사 반만년의 문자로 나타난 역사적 사실을 보면 중국인도 조선인이요, 한국인도 조선인이요, 일본인도 조선인이요. 모든 세계 사람들이 고조선의 어떤 혈통줄 다 받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뿌리, 그 문화를 사람 살게끔 하는 그 방법이라든지 그 마음을 내어준 것은 바로 우리예요. 바로 염제 신농시족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중국놈 자체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화교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화교? 엄밀히 얘기하지만 우리 다 화교예요. 화자? 그 화자가 어디 나왔죠? 순임금에서 나온 거예요. 순임금 누구죠? 전후 고양시의 손자죠. 그렇죠? 자, 그런 내용을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화교인데 우리도 다 그렇게 그 뿌리를 받고 살아왔는데 지금 대뜸 와가지고 화교에 대해서 뭐 특혜를 특혜 줄 필요 없어. 우리 똑같은 우리 족속이니까 외국인 특혜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단지 인구를 보충해주는 보충물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래서 걔네들한테 역사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돼요. 역사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 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화교 애들은 얼마나 불쌍한 애들입니까? 대만에서도 국적 인정 안 해줘. 중국에서도 국적 인정 안 해줘. 우리나라에서 내치면은 그냥 보트피플로 되는 애들이에요. 불쌍한 애들이죠. 불쌍한 애들을 조금 해주니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참 불쌍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을 제대로 시켜 특히 다 없애버리고 걔네들 얘들 박정희 대통령 되면 짧게지만 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그게 될까 안 되죠 이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아까 그거 꼭 한번 보십시오. 그라운드시에 몇 분 되지 않으니까 한 20 몇 분이 되더라고요. 이것은 주소 들어갈 거니까 주소를 보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중국 춘절 기념 망해가는 중국 특집 보도 KBS에 이런 게 방송을 했어요. 이제 KBS도 이제 많이 변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이제 방송대로 보고 이제 이걸 쓴 어떤 사람들이 글을 갖고 왔습니다. 외국 기업 불매운동으로 다 내쫓고 꼴 좋다. 얘네들은 자기네가 와서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경제를 활성화시켜줬으면 고마운 건 몰라요. 너희들은 신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와서 봉사하는 것은 당연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특혜 안 줘. 우리한테 바치고 해야 돼.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 자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반만 년 전부터 그때부터 순임금이 돌아가시고 하계가 배가 여호와를 처단하고 그때부터 완전 비틀어진 거죠.
하나라, 은나라 때까지는 그런데 주나라 때부터 완전 중국은 망조에 든 겁니다. 한국 기업 공장 다 내쫓고 일본, 미국, 유럽 기업 다 전부 다 철수하고 있는 중. 외국 기업 들어가서 스파이 노릇이나 처하고 기술 훔치고 하도 튀어서 외국 기업에서 중국인들 쓰지도 않음. 개 병신 새끼들. 이제 와서 울고불고 쳐야봐야 중국을 망한 일만 남았음. 자, 지금 이런 현상이에요. 자, 이거 KBS에서 방송을 한 건데 뭐 이런 것도 이제 나오게 됐더라고요. 자, 지금 중국의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중국의 상황이 어떠냐면은 인구는 많고 경제를 소용할 수 있는 인간들은 한계가 있고 이러니까 어떻게 되면 35세 이상 이미 늙어서 해고 대상이 되어버린 중국 상황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일도 없고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없고 자, 뉴욕타임즈 또한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CNN 또한 이를 다뤘고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35세가 넘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는다. 중국에서는 35세라는 나이가 너무 늙은 나이가 되어버렸다. 최근 2년 동안 베이징의 수백 개 회사들이 파산을 했습니다. 35세가 된 이 청소부 여성도 자신이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중국이 많은 공장들도 채용 조건으로 35세 미만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연령은 초과하면 해고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합니까? 이제 45세 나이 제한이라는 황당한 입사 조건이 생겨버렸습니다. 어느 배당 대행 업체에서의 45세 미만이 굳이 공고입니다. 이제는 45세라는 연령 제한으로 배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14억이란 엄청난 인구 때문에 일할 사람과 노동력 넘치니까. 자, 땅이 크니까 어떻게든 활용할 수가 있는데 활용 못하는 거죠. 왜? 그들은 머리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걔네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중국 내 기업들과 공장들은 35세 이하 젊은 사람들만 채용해서 부려먹다가 35세 이상 되면 나이 많다고 해고시켜버림. 그러니까 지금 AI가 이렇게 또 나오게 되고 사람 더 이상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이제 죽여버릴 것인가, 속아버릴까, 이걸만 생각할 거예요. 취직 자리는 적은데 매 1000만 명 이상의 대졸자들이 나오는 일할 사람이 넘치는 중국에서나 가능한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뭡니까? 얘네들이 우리나라로 또는 외국으로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고 있죠. 저러니 전부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하지 쪽같은 짱깨 새끼들. 이런 새끼들이에요. 그러면서 남의 좋은 것만 보고 눈을 흘겨보는 거예요. 이놈들이. 자, 그런데 얘는 정당한 걸 몰라요. 항상 뒤통수를 쳐서 왔기 때문에 얘네들은 더 이상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정직하고 진실된 사람만이 넘어갈 수 있는 세상이 바로 가을 터닝 포인트 된 그런 세상인데 그렇게 살지 못한 중국 놈들은 지나 개들은 이제 갈 일만 남았죠. 그러니까 바뀌어볼래 절대 이로움을 주지 않는 그런 얘기죠. 자, 중국의 여러 나라 부정선거 개입이 심지어 미국까지 겁대가리 없이. 자, 부시가 악의 축이라면서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 없앴는데 이따 치고 까부신 거 봤지? 트럼프도 악의 축을 지금 어디로 보겠나? 중국, 북한, 이란으로 보고 있잖아. 그리고 중국이 미국, 한국 및 여러 나라의 선거판에도 낀 거로 의심하는 거 확실하잖아. 실제로 한국에도 조사원 보냈고 그러니 조만간 조진다. 자, 이걸 감지한 중국놈들 딥스하고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아, 빨리 병으로서 정리를 해야겠다. 옛날에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진압할 때도 무안에서 폐암을 터뜨려가지고 그걸 진압했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사면 초과에 이제 몰려 있으니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병을 갖다 뿌리는 거예요. 병을 갖다 뿌립니까? 이제 활성화 시키는 거죠. 백신은 많이 맞았으니까. 사실상 킹스맨이 다 알려졌네. 발렌타인 이꼬르 빌 게이츠. 전 세계 무료 유심칩 이꼬르 전 세계 무료 백신 세금으로 사오는 거지만 주파수 올리면 공격성 증가 이꼬르 5G 올리면 좀비가 됨. 인구 감축 방법 유심칩 받은 사람들이 서로 패 죽이는 방식 이꼬르 접종자들이 좀비가 되어 인간들을 죽이는 방식. 로스트 베가스. 2022년 영화. 코로나19 백신이 조작된 지 거의 10년이 지난 2029년이다. 사람들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살을 먹는 좀비로 변한다. 공짜는 쥐덫의 치즈뿐이다. Did you not see his announcement today? No. We each spend on average $2,000 a year on cell phone and internet usage. It gives me great pleasure to announce those days are over. As of tomorrow, every man, woman, and child can claim a free SIM card compatible with any cell phone, any computer, and utilize my communications network for free.
free calls, free internet for everyone. Forever. In other news, people all over the world continue to wait in line day and night to get their free SIM cards. Hi, Mrs. P. You get one? Yeah. Yeah, I've been queuing up all day. This unprecedented giveaway by the philanthropist Richmond Valentine has already seen over 1 billion cards distributed. I tease. Oh, shit. He's leaving. I'm starting to test now. Hope enough of these freaks have our SIM cards. So this guy's got a serious sound system in his car. Now this isn't that one, no. But you're going to see how that sound affects matter. Watch the glass. And now look at the metal, the steel. Just that's incredible, isn't it? No, I'm telling you, if you've got the resonant frequency of the glass and the steel, literally the glass would shatter, the metal will start to fly apart if you've got the right resonant frequency of that car. And if he drives around in that car with that music blaring, eventually that car's just going to fall apart. So that's incredible. Provided, of course, that we can see eye to eye on certain political matters. Can you guess what this is? I don't have to. Harry showed me. You click it, I die. I thought that brandy tasted a bit shit. Bravo. Valentine won you over. Somehow. Once he explained, I understood. When you get a virus, you get a fever. That's the human body raising its core temperature to kill the virus. Planet Earth works the same way. Global warming is the fever. Mankind is the virus. We're making our planet sick. A cull is our only hope. If we don't reduce our population ourselves, there's only one of two ways this can go. The host kills the virus, or the virus kills the host. Either way, the result is the same. The virus dies. So Valentine's gonna take care of the population problem himself? Well, if we don't do something, nature will. Sometimes a culling is the only way to ensure that the species survives. And history will see Valentine as the man who saved humanity from extinction. And he gets to pick and choose who gets culled, does he? All his rich mates, they get to live, and anyone he thinks is worth saving, he's keeping them safe, whether they agree with him or not. And you, Eggsy, in Harry's honor, I am inviting you to be part of a new world. 이제 얼마나 많은 트랜스휴먼들이 죽는지, 암만 비위가 강한 사람일지라도 다반수를 뜨기가 힘들 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증산 대선생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이제 그것이 올해냐 내년이냐 그 시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내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사람들 안 받아요. 못 받아요. 제가 감당이 안 돼요. 너무너무 센 것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놈들을 하다가 내가 다치면 어떡하게 해요. 그 트랜스휴먼들이 또는 그냥 인간들이 시청자들이 와가지고
나만큼 이렇게 공부해서 알려줄 수 있으면 공부하고 수행해 왔습니까? 안 했어요. 하늘에서 이걸 다 알아요. 하늘에서 그냥 쳐버립니다, 이제. 빨리 죽고 싶으면 여기 오면 돼요. 네, 이런 말까지 합니다. 자, 위기 때 코로나 퍼뜨린 거 조심해야 돼. 아마 또 퍼뜨릴 수 있음. 자, 이제 일반 사람도 다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3차 대전의 병으로서 팔을 가른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병을 퍼질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뜬금없이 중국에서 무한 폐렴이 뻥 터졌고, 폐렴이 뭡니까? 가슴 오는 거예요. 이제 호흡기로 오는 거죠. 이제 앞으로 호흡기로 오는 질병이 많기 때문에 요새 차나 지하철 타면은 어떤 의사가 나와가지고 마스크 쓰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고 상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이게 좀 점잖해졌네. 옛날 문재인들은 무조건 해가지고 거의 다니면서 안 쓰면 막 욕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이상한 시선으로 보고 이렇게 했는데 요새 그래도 인간들이 마스크 쓰는 인간들이 많더라고요. 미쳤죠 이제. 그러니까 죽겠다는 얘기예요. 습관의 힘은 무섭습니다. 주인이 끈을 묶는 동작을 흉내내는데 말은 마치 끈에 묶여 있는 것처럼 순순히 따라갑니다. 말은 보통 똑똑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걸 속겠냐 하겠지만 다른 말도 속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너무 몸에 익어서 상상의 끈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도 말은 여전히 그녀를 따라갑니다. 이처럼 고삐를 묶는 루틴은 말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으며 익숙함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보이지 않는 고삐가 작용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러니까 죽을 인간들은 무슨 짓을 하든 다 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인간들을 제가 왜 힘들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때 아마 중국 전역에서 불로 쑥대밭이 될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자, 저는 이제 증산 대선생께서 짜놓으신 천지공사 내용을 뻔히 알기 때문에 이 병이 군선의 계곡동에서 김시현여부터 이제 급속히 터집니다. 터져가지고 그것이 하루에 10리씩 이렇게 빙빙 도는데 먼저 어떻게 됐죠? 북한에서 전쟁이 터집니다. 요즘 김정은이 죽었다는 말도 있고 뭐 김평일에 뭐 이렇게 또 있고 뭐 친중파하고 친미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말이 좀 딱딱하더라고요. 자, 그거는 그렇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뭐냐, 북한에서 이제 전쟁이 터지고 3일을 못 갑니다. 3일쯤 가다가 군수의 병이 땅 쳐져요. 그리고 와서 중국에서 큰 전쟁이 나서 중국 14억 마리 바퀴벌레들 다 죽어버립니다. 10만 명만 남겨두고. 그런 사람 같겠죠. 그리고 솎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세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쓴 거예요. 중국 전역에 불로 쑥대밭이 될 수도 있어. 돼요. 아주 몸이 굉장히 안 좋을 때, 이 몸을 치료할 때, 몸에 어떤 병균이 많아서 치료하다 보니 불이 들어가죠. 불이 들어가면은 몸을 다시 갱생하게끔 하죠. 그렇죠? 다시 새로워지게끔. 그러니까 불이 들어가면 화학제 변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전역에 워낙 더러운 땅이니까 불로 지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로 쑥대밭이 될 수도 있다. 이게 말이에요. 중국과 친중 민주당 시발 새끼들. 짱깨 병신아. 트럼프 일기 때는 상원 민주당이 장악해서 못했지만 이번엔 달라. 게다가 부정선거까지 개입했기 때문에 관세 부담 엄청 날 거니까. 너희 나라 경제 안 그래도 폭망인데 완전 망하는 거 감상이나 잘해. 이 사람 좀 말이 좀 격하게 쓰는데 이게 맞아요. 피하려면 쿠데타 일으켜서 돼진핑 목을 따든지 안 그래도 누굴 따든지 그 상관없이 중국 놈 자체가 인성 자체가 더럽기 때문에 중국 놈을 싹 다 제거해 뿌려야 되는 거지 누구 막 따서 되는 게 아니에요. 착한 놈 별 없어요. 중국 놈들은. 안 그래도 너희 공산당 간부들 재산 죄도 미국에 도피시켜놨다고 하더라. 여차면 너희 도야지 새끼 돼지게 될 거다. 99명 집어치우고 실제 일어나는 일을 봐라. 연손에 외국인 사동이 있었음 사실. 이상한 투표지 사실. 외부 수입한 여러다 부정선거 일어남 사실. 미국 2020년도 대선도 우편 투표 개표부터 완전 반전 사실. 미국은 코로나를 비롯 부정선거의 주범을 중국으로 타겟팅 중 사실. 한국 국제정세와 국제경제에 매우 중요한 입지 사실. 결국 기다려야 해결된다. 기다려야 돼요. 전 개병한 소식을 들었을 때가 20대 초반이었어요. 제 현실을 살면서 지금까지 수행하면서 기다렸습니다.
한 40년 넘게 기다린 거죠. 전 기다리면 아주 익숙해요. 제가 기다리는 걸 모르면서 이 공부, 고급 반만년의 문자를 공부를 못했어요. 사람들은 빨리 성과를 보기를 원해요. 근데 이거는 쉽게 아주 빨리 성과를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유불선 기독교, 여러 가지 종교 사상의 역을 열심히 공부했지만 해결이 항상 안 됐어요. 항상 뭔가 답답한 게 있었어요. 근데 반만년의 문자를 공부하면서 하나씩 풀려나가기 시작했죠. 그 반만년의 문자를 공부한 2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뭔가 보이는 거예요. 세상 일이 이렇게 되는구나. 세상 일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려면 알고 준비해야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미리미리 그렇게 준비를 해왔어요. 나는 왜 그렇게 어릴 때부터 16살부터 그렇게 수행하면서 준비를 해왔을까? 무엇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 무엇을 알고 그렇게 했을까? 그건 저도 모릅니다. 그냥 하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하고 싶으면 그냥 해요. 하기 싫으면 누가 뭘 해준다고 안 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해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행을 해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새 자료도 보면 상당히 똑똑한 사람, 또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글을 보면 알죠. 근데 그것이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나가 보니 딥스가 한국을 이뻐해준 이유가 부정성이었네. 이것은 AI로 한번 들어보세요. 지나고 보니 딥스가 한국을 이뻐해준 이유가 부정선거였네. 어느 날부터 갑자기 뜬금? 오스카상도 주고 빌보드 차트에도 올려주고 필즈상도 주고 노벨상도 주고 딥스가 계속 이러는 게 한국이 뭐가 이뻐서 이럴까 했더니 난 단지 농어촌 전형급 변방 전형으로 뭔 계획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부정선거가 핵심이었네. 한국을 부정선거 플랫폼으로 만들어 놓고 전 세계 선거를 조작해서 딥스의 목표를 달성해왔던 거지. 동시에 한국을 완벽한 통제사회의 실험 대상으로 삼았던 거고. 지금 한국의 부정선거, 학력비리, 병역비리, 마약 등 이 모든 범죄가 한 줄기고 수천 명을 포함하는 한 카르텔에 의한 범죄인데 얘들이 그냥 단순 카르텔이 아니라 딥스에 복종하는 딥스수와의 카르텔이라는 사실임. 단지 중국만이 뒷배가 아니라는 말임. 중국도 딥스에 복종하는 행동대장일 뿐임. 들통난 서부지법 건물 내 악마주의 작품들에서 보듯이 이 카르텔은 사타니즘을 추종하는 딥스 세력임. 또 얘들이 국민들 쌩까고 계속 대담할 수 있는 것도 딥스가 뒷배라서임. 이거 단순 범죄 카르텔과의 싸움이 아니라 월드레벨급 거대한 싸움이고 트럼프는 이 딥스를 박살내겠다고 공언해왔음. 미국이 참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싸움임. 요약 1. 딥스가 한국을 갑자기 이뻐해준 건 한국을 전 세계 부정선거 지원 플랫폼으로 만들고 완벽한 사회 통제 실험을 하기 위한 거. 2. 서부지법 등 한국 내 카르텔이 대담한 건 딥스가 뒷배이기 때문. 3. 현재 트럼프는 딥스를 박살내겠다고 공언한 상태고 그래서 미국이 반드시 참전할 수밖에 없는 싸움임. 지금 연예인들이 K-pop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것을 왜 띄워줍니까? 사실 들어보면 거기에 세계성이 있나요? 없어요. 근데 띄워줘요. 세상 사람들이 딥스가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하는 민족이에요. 우리나라 땅이 바로 도기가 응축된 땅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 외국에 가 있으면 영적 능력이 떨어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노래를 잠깐 딱 틀어봤을 때 블랙핑크의 제자, 블랙핑크가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딱 보면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악마가 악신을 부르는 노래구나. 이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일루미나티 몰락시대 환생하다. 미국 시장 진출 이후 충실하게 일루미나티 상징과 어젠다를 전파하는 일에 앞장서 왔던 블랙핑크 멤버 제니가 23일 젠이라는 노래를 유튜브에 공개했다. 이 젠, J-E-N, 이 젠이 뭡니까? 선을 중국말로 읽으면 젠이에요. 지금 동양 사상의 말, 동양 철학의 말, 중국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전부 다 중국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음양도 인양 이렇게 표현하고 또 무위, 우웨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왜 젠이지? 이게 중국말로 이렇게 읽는 거예요. 젠이라는 이름이 연상되는 노래 제목, 젠은 참선한다는 의미가 있더라. 근데 불교의 용어로 선을 영어로 번역한 것인데, 영어로 번역한 것인데 번역해서 젠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죠. 중국어 발음이 젠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선이나 개념을 몰라요. 영어에서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쓰이는 말을 그대로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얼마 전 불경을 외워놓은 의미를 가진 만트라라는 제목의 노래를 발표한 제니가 이번에도 불교 용어인 젠을 제목으로 내세운 노래를 발표한 것이다. 수련과 깨달음을 통해 부처가 된다는 불교의 사상이 서로 바로 유해지 사상이고 이 유해지 사상이 바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루시퍼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는 일루미나티의 사상이기도 한 것이다. 자, 이건 누구의 관점? 기독교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뭡니까? 불교는 가을 세상을 얘기하는 서방은 정토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방, 금기운이에요. 금기운에 차가워요. 그러니까 현실에 별로 참여를 안 해요. 그러니까 내세를 이야기도 하고 깨달음을 통해서 이 현실 자체가 허상, 마야 세계, 허상이라는 걸 알아요. 바로 이 세상이 영적으로 진화하기 위한 어떤 교육적인 것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수련과 항상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뭐 천수교라든지 반야신경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요즘 불교에서 살아있는 것은 그래도 기운이 살아 광명진언이더라고요. 광명진언하면 조금 기운이 살아있고 그 외에는 불교 기운이 많이 예전같이 기운이 안 돌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믿고 그래 따라하면 그 기운이 돌겠죠. 자, 얘네들은 뱀이란 게 뭡니까? 뱀이 굉장히 영특한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뱀을 사탄으로 생각하는 거죠. 사탄이 뭡니까? 마귀죠, 마귀. 마귀는 뭐냐? 귀자가 뭡니까? 바로 제국 고신씨가 귀자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리기 위해 가지고 귀자를 썼어요. 그 귀가 남의 뒤통수 치는 그런 아주 사악한 귀신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귀라는 의미도 우리가 나쁜 의미, 좋은 의미 딱 이분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자, 무비 내용을 살펴보면 제니가 일루나미티 몰렉신으로 섬기며 인신제사를 드리는 부공이로 부공이 뭡니까? 요의 형제들이 토템이 다 부공이에요. 그래도 알아야 돼요. 얘네들은 왜 갔죠? 그러니까 황제적으로 빠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쪽도 저쪽도 딱 어디라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없고 지금 딥스들이 부흥이나 성축이나 일렬여시 이쪽인데 그러니까 왜 가지고 부흥을 또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경배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세월호 사건과 이태원 참사와 무관항공 참사까지 그림자 정부의 리튜얼이 의식이죠. 의심되는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몰래신을 찬양하는 무비까지 등장했으니 이를 어떻게 보여야 할지 난감하게 여겨진다. 자, 난감하게 여길 게 없죠. 다 이런 것이 뭡니까? 다 인신제사를 통해 가지고 이 나라 사람들이 안전하게 기원한 건지도 모르죠. 다 죽여버리려고 하지만 다 죽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그 기다노 성정의 우주인과 대화 속에서 보면은 기다노 성정이 말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425만이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25만이 전 세계 인구 합친 것보다 더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000만이 못 산다고 보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다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정리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그런 시간이 오고 아이 그럴 수가 있겠어? 그럴 리가 있겠니? 이렇게 생각하다 큰일 납니다. 이걸 듣고 좀 경계심을 갖고 지금 내가 뭘 해야지? 할 게 없으면 지나가는 아픈 사람 도와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이라도 너희들은 지킬 것이 없으니 언덕이라 잘 지키란 말이 있습니다. 중산 대석의 말씀인데 말이라도 좋은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행동을 하면서 말을 닦아먹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자, 제가 이걸 보고 저도 이제 듣고 이제 그걸 확인해봐야지 알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쓸 때 이게 딱 보고 이런 느낌이 또 왔기 때문에 쓴 거예요. 제대한 노래 듣는 순간 머리가 아파갖고 이 곡에 악신들이 발동하게끔 하는 리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부흥이는 제요의 형제들이 토템이고 부흥이는 밝은 낮에 활동하지 않고 밤에 활동하는데 이는 귀신들이 발동하게끔 하는 곡인 듯하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그랬잖아요. 지금 악신들이 신기해 있지 못하고 이 지사가 다 내쫓겨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자기 마음껏 원을 푸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 약하면 누구한테 달라냐? 공부하는 사람은 집중 달라붙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를 제대로 하게 활동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자, 여기 와서 마음을 내고 공부하는 사람 대단한 분이에요. 저도 그 사람한테 마음을 쓰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 사람이 스스로 받아내지 못하니까 그걸 제가 재주는데 그 화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저도 아직까지 사람인데, 인간인데,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아파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온 사람은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해요. 제 몸이 어떻게든지 해요. 저는 항상 풀어낼 수가 있으니까. 그것이 하루가 걸려서 풀어지는, 일주일이 걸려서 하늘이 되어서 풀어졌던, 풀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일반 사람들은 못 풀어요. 이런 게 딱 오면 그냥 갑니다. 너무너무 세요. 마음을 아주 그냥 절망하게 만들어요. 자, 이 악신들이 신기해서 이 지단 세계로, 즉 인간 세계로 추방되어 여월 생활을 거듭하면서 쌓인 원혼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인간들이나 이제 깨어나 이제서 제대로 공부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들어가 온갖 만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자, 우리가 공부하는 때 1년, 2년, 뭐 10년 이거 가지고 안 돼요. 평생을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 여야 국회의원들, 인간들이 아니죠. 자, 이거 보세요. 정직하면서 똑똑한 사람은 절대로 좌파가 될 수가 없다. 정직한 좌파는 똑똑하지 못하고 똑똑한 좌파는 정직하지 않다. 모순 통하는 사회의 본질을 알지 못한다면 명석하지 못한 것이고 알고도 추종한다면 거짓말쟁이다. 이 말 진짜 기가 막히게 한 말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증산 대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거 없습니다. 있는 자료 가지고 보여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반의 문자를 사람들이 본 적이 없으니까 반반의 문자에 쓰여진 내용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박할 사람 없죠. 왜? 반반의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얼마나 내가 정직하게 이렇게 풀어서 쓸 수 있는가. 이제 아빠도 이제 차신론에 대해서 계속 한 4-5분 계속 들어갈 거예요. 선생님 쓰신 차신론에 대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가 약간 그것을 읽을 때 느낌을 또 지금과 그 당시에 차신론 쓸 때가 1990년대였으니까 그 지구에 와서 어떻게 이 현상을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쓴 겁니다. 이것도 증산 대선생의 말씀인데 이런 것을 좀 잘 보세요. 난이 시작은 설판선에 있으나 큰 전쟁은 중국에서 일어나니 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국은 세계가 오고 가는 발길에 채여 누구리라 완전 망한다는 얘기죠. 맨 처음에 이걸 볼 때는 자 이걸 번역하면서 중국말로 번역하면서 왜 중국이 이런 일이 벌어질까 궁금했죠. 그러니까 1988년 그때니까. 근데 지금 역사를 공부하고 보니까 사람은 자기 죄에 걸려서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 이때까지 반반년 동안 계속 그렇게 죽을지만 해오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자비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안 돼요. 이미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해왔던 것을 바꾼다? 성격을 바꾸면 끊어 죽습니다. 사람도 몸도 치료할 때도 중환병에 걸리면 하나하나씩 치료해야지 빨리 치료하다고 덤비다 보면 환자도 크게 다치고 환자는 죽어버리고 치료하는 사람도 다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들 보니까 그걸 알면서 치료를 받고 그냥 약만 주는 거예요. 기대에 나타나는 거 보고 약만 주고 그냥 약이란 것이 병을 완치시킵니까? 못해요. 자기가 스스로 몸에서 일어나가지고 완치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기꾼이죠. 의사들은. 저한테 단정할 수 없는 건데 그렇게 단정을 하고 이렇게 되죠. 장차 병난, 이 병자예요. 병사 병자죠. 병나가 병난, 병병자예요. 천연두 괴질병, 이 동시에 터지느니라. 지금 몸 안에 천연두균을 다 갖고 우리나라 성인의 96%가 백신 맞았으니까 96%가 그 안에 천연두균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빵 터집니다. 어느 순간에. 그것이 바로 이제 괴질로 나타나죠. 급살로 나타나겠죠. 전쟁이 일어나면서 바로 병이 온다. 괴질병이 온다. 전쟁은 괴질병이라야 막아내느니라. 그러니까 병이 올 때, 그 전쟁이 터질 때 병을 병으로 막는다. 그 괴질병으로 막아가지고 이제 전에 6.25 때, 북한이 내려올 때 어땠나 한강다리 폭파했죠. 그렇죠? 한강다리 폭파해가지고 그만큼 다리를 건너지 못하니까 부교를 만들고 할 때 시간이 좀 잡을 수가 있었죠. 만약 그걸 안 해서 부산까지 그냥 밀렸죠. 그때가 장마 때니까 비가 엄청 많이 왔대요. 그리고 나서 장티부스가 확 돌아가지고 서해서부터 질질 사고 하면 진공을 못했다고 이런 역사적 사실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위기 상황이 닥칠 때마다 어떤 병으로서
이것을 제해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와서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하나님한테 항상 경배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사람은 즉 인내자 하나님인데, 자 이제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많이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이제 다 제품이에요. 트랜스휴먼들 백신 맞아가지고. 자, 하나님으로 다시 자기가 등급 상승을 하려면 백신도 빨리 빼야 돼요. 백신도 빼는 이야기만 많이 해주니까 그것이 한두 번 해가지고 먹고 빠지는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게 양파, 레몬. 레몬이 사랑을 할 필요 없어요. 키워야 됩니까? 그리고 꿀하고 같이 해가지고 꼭 드세요. 좀 하기가 힘들지만은. 그리고 마늘을 밥 먹을 때마다 수시로 한 두세 개씩 먹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겁니다. 그때가 되면 천하대세가 너희들에게 돌아가려니 내일이 일시에 이루어지느니라. 자, 이때를 위해서 40년 동안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이면 10년이 강산이었는데 4번 시간 변했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이 지상세계로 공개된 것은 바로 도를 구하기 위해서, 참된 사람의 모습을 닦기 위해서, 왜?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또 높은 차원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이 땅에 지상에 온 겁니다. 그런데 구도를 한다면서 종교 하나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몽매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이끄는 그런 종교 사기꾼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것이 종교 사기꾼이 아니냐 딱 알려면 뭡니까? 역사적 사실을. 자, 지금은 혈통주의 바로 잡히는 때예요. 조상주 잘못 잡으면 다 죽습니다. 당군 빨면 다 죽어요. 100% 죽습니다. 그러니까 장군 빼고 이제 염제 신동식 선천의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적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자, 구도, 즉 도를 구한다고 하면서 성격이 개차반이 되고 자기 자신만이 일을 할 수가 있고 자기 도가 아닌 도판에, 이 도가 뭡니까? 도적. 그러니까 지금 자, 종교의 탈을 쓴 판은 다 이게 뭡니까? 가시 보일 때까지 가르쳐하는 얘기예요. 가시 뭐예요? 염제 신동시예요. 염제 신동시가 하나님이다. 인류의 어떤 현 문명을 포대하신 분이 바로 염제 신동시. 이거 지금 최고 나타나잖아요. 보여주잖아요. 자료로 다 보여주는데도 이걸 못 믿는다? 그러면 나 죽겠어 할 말 똑같습니다. 이제 조금 세십니다. 제대로 된 수행을 할 수 있다고 헛분 떨면서 무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이들이 과연 구도자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뭐 이렇게 쓰고 다니세요. 이렇게 뭐 여기다 편말을 해놓고 참 이런 인간들이 참 그렇죠. 도를 구하면서도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자신이 낮아지는 공부를 하는 사람은 하늘이 도와주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진 사람이 구천 성령 세계로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자격이 있는 것이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여기서 이제 태울주 수행을 하라고 말을 못해요. 태울주를 하게 되면 웬만한 사람은 다 건방져져요. 그것이 제왕 기운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뭐 한판 치려고 해요. 태울주를 하면서 자꾸만 낮아지려고 하는, 낮아지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태울주가 굉장히 위험한 주문이에요. 무섭습니다. 공부도 수행도 하지 않으면서 누구를 붙들고 있는들 그 세상이 오는 것은 아니다. 즉 그 세상을 맞이하는 것은 아니다. 구도 과정, 나 도닦여서 하는 말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구도의 과정이 되어야 해요. 구도가 뭡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고 아픈 사람한테 손을 내밀 수 있는, 아픈 사람에 손을 내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스스로 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도자는 전부 다 명의가 됩니다. 그 과정을 제가 이제 사람을 치료하는 것도, 기로서 치료하는 것도 이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이것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수행 중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속세에 보면 오욕칠정을 벗어나는 삶은, 오욕칠정이 뭐죠? 이것도 제가 이제 전에 한번 얘기도 했어요. 오욕칠정이 갖고 있을 때 어떤 몸의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것도 이제 AI로 잠깐 듣기 바랍니다. 오욕 칠정, 오욕, 재물욕, 명예욕, 식욕, 수면욕, 색욕, 칠정, 희 기쁨, 노여움, 분노, 애 슬픔, 낙 즐거움. 희가 정신적인 것을 의미한다면 낙은 육체적인 것을 의미한다. 애 사랑호 미움, 마음은 잡념이 없는 안정 상태로 평정을 유지해야 하며 무형의 양분이 섭생이다.
고로 어떤 수행이건 간에 수행을 정해 놓은 시간만큼 하다 보면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고 무념의 상태가 유지되어 건강을 지킬 수가 있다. 그런데 순간순간의 감정에 매몰되어 있다가는 오장육부가 상하게 되는데 분노는 간을 상하게 하고 지나친 기쁨은 심장을 상하게 하고 지나친 생각은 소화기를 상하게 하고 지나친 슬픔은 폐를 상하게 하고 공포와 무서움은 신장을 상하게 한다. 이런 감정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위장을 비우는 훈련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만병에서 탈출할 수 있고 하루하루가 건강하고 즐겁게 시작하고 마무리를 할 수 있다. 처음 연단을 하기까지는 배가 많이 고파 힘이 드는 경우를 직면하지만 저녁을 생략하면 여러 가지 유익이 있다는 것을 하다 보면 그냥 몸이 스스로 알게 된다. 벗어난 삶을 사는 과정에서 돈은 몸으로 체득이 되어지는 것이다. 돈은 머리를 키우기만 하는 과정이 아니라 머리를 키우고 그 머리를 비우는 과정에서 오는 것이지. 자, 공부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다가 그것을 버리는 순간에 그게 어떤 학설이라든지 어떤 썰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고 그 썰들을 다 버리는 순간에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비우는 과정 속에서 뭐냐?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떻게 처했을 때 말이 술술 나와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야지 저렇게 얘기해야지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뭐 하나 딱 주면은 그냥 술술 나와요. 그것이 바로 어느 정도 공부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난 이만큼 했어 하는 일에 하늘이 응답해 주는 것은 아니라 말없이 묵묵히 하는 과정에 하는 것 없이 그냥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무의이해요. 또 혈흔으로 엮여진 인연보다 어린 인연을 소중히 해요. 자, 우리가 조상줄을 잘 잡아야 하는데 그 조상줄이 자기가 몇 생을 거듭해서 태어난지도 모르고 그러면 그 조상이 뭐냐, 그 조상이 뭐냐, 어울프에서 원수가 또 내 조상이 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바로 그 윗대를 섬겨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 전생에 있던 내 조상을 섬겨야 돼. 그걸 몰라요. 그럼 누구를 섬겨야 돼? 인류 최초의 하나님, 그분을 섬겨야 되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도 맞습니다. 제사 지낼 필요 없고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 앞과 직통이 되니까 그 중간까지 다 빼버리고 그렇게 또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혈통줄이 바로 잡히는 때 해야 할 일이 단지 자기 조상을 올바로 찾는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몇 수십 번을 윤회하면서 뒤바뀌고 얽혀있는데 과연 어떤 줄이 자기 조상 줄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이 헛껍데기인 육신이 전부 다라면 이 육신이 이렇게 되어지게 한 조상들을 바로잡는 것이 올바른 것일지도 모른다. 죽은 조상들도 자선줄을 통해 자기 원강을 풀려 할지 모른다. 그런데 예수 공자 석가가 자손을 얻으려고 혹은 자신 육신을 낳아진 부모의 지읒정성을 효도를 했는가를 봐야 한다. 아니다. 그들은 자신이 근본 자리, 즉 하나님 자리로 가기 위해 현실적 욕망을 도외시하고 깨달음 자리로 가려고 진력하였다. 자, 제가 이것도 한 십몇 년 전에 수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책도 보고 공부하면서 떠오른 생각 잠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것을 소개시켜 주냐면은 내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생각들이 들어왔고, 자,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할 때 그 선생님 뒷공문을 쫓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쫓아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공부할 때 반드시 선생이 필요해요. 왜 선생이 필요하죠? 이건 항상 몸을 칩니다. 몸을 쳐요. 몸을 치기 때문에 그 몸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몸의 혈자리를 다 볼 수 있는 선생이 필요합니다. 먼저 좀 공부했다고 해가지고 선생, 그 선생 아니에요. 선생은 그 사람이 기운이 도는 것을 정확히 볼 줄 알아야 돼요. 귀신의 재산이라고 복을 비는 그런 짓은 하지 않았다. 고로 몇몇 종교단체에서 고난은 천도식을 하고 제사를 지내는 짓거리는 깨달음을 위한 공부하는 거리가 있고 오히려 귀신만 들끓게 하는 짓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요새 성균관에서 제사 그렇게 많은 음식 할 필요 없이 간소하게 제사 지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미친놈들이죠. 언제는 여러 가지 제사상 차리게 보니까 자기 집안에 불을 자당하듯이 음식을 많이 싸놓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현경안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모르는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공자가 하는 짓, 그 필요 없어요. 제사 그냥 예전 맨 처음처럼 차바 올리고 경배하고 그 조상님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제사 지낸 거예요. 청수 모셔놓고 거기 수행을 하면서 그 청수물
음복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몸이 더 좋아지고 뭐 이런 자체가 바로 항상 제사 지내는 항상 조상을 섬기는 근본 자리로 들어가기 위한 수가 뭡니까? 뭐 그리스 철사 탈레스가 말했지 우주의 근본이에요. 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인간 몸은 바로 물이잖아요. 피로 있잖아요. 피가 그냥 돌아갑니까? 피를 순환시키려면 물만 먹으면 피로 다 전환됩니까? 안 되죠. 거기에 뭐가 반드시 필요해요? 소금이 필요해요. 소금이 필요하고 피에 염도는 어느 정도의 바다하고 받으셔야 돼요. 피가 짜야 돼요. 소금을 적당히 먹게 되면 몸에 병이 없어져요. 자, 제가 예전에 소금에 대한 요법을 몰랐을 때 사람 치료하면 항상 입에 혓바늘 나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제 동생이 이제 소금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이제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아 소금이 이렇게 좋구나. 그러니까 소금을 먹고 암만 아픈 사람을 치료해도 혀에 혓바늘 나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그만큼 몸 안에 나쁜 탁기를 다 소금이 제해준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니까 소금을 좀 많이 드세요. 그것도 좋은 소금을. 남조선 배를 타고자 하는 사람은 의타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고 철저히 자신이 깨어나도록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자, 내가 이거 보면서 명상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명상할 때 잡신들이 확 들어와요. 근데 그 잡신 들어와가지고 몸을 휘어할 때 몸이 좀 아프면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명현현상이라고 더 좋은 현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명상은 위험한 거예요. 명상하다가 돌아보세요. 정신병으로 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이 몸에 어떤 기혈을 돌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명상은 반드시 미치는 정신병으로 오게 됩니다. 조현병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이렇게 찾아놨어요. 자료를 쭉 한번 이야기할까 하는데 제가 2주 만에 하니까 할 내가 너무 이거 굉장히 많이 줄였는데도 할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 오늘 해주려고 그랬는데 명상과 백신 접종의 진행 결과 중 같은 몇 가지 요거 사항은 제가 계속 설명을 해줘야 돼요. 왜? 저는 이때까지 수행을 해온 사람이에요. 예전에는 양이 시대할 때는 음적인 수행을 했어요. 명상을 하면 그것이 음행이 맞아서 기운이 제대로 돌아갔죠. 이제 그렇게 하나요. 음이 시대가 오기 때문에 양적인 수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입으로 통해가지고 말을 통해가지고 주문을 통해가지고 기운을 돋굴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만약 주문을 모르면 난 잘났다, 난 행복하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행복해지고 사랑한다 이렇게 해도 좋고 이것도 주문이에요. 자,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차신론에 대해서 이것도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양이 많은데 이거는 일일이 제가 이야기할 게 아니라 물론 제가 이거 풀어서 이렇게 써놨지만 이 바탕은 선환자 선생님께서 쓰신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이제 그때 볼 때마다 느낌을 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좀 부드럽지 못한 거, 그냥 말이 좀 어투가 옛날식이 되니까 현실에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렇게 자료를 제가 약간 이제 첨가를 했습니다. 첨가해가지고 이걸 한번 들어보고 차신론이 뭐냐, 차가 뭐냐. 전에 얘기했잖아요. 삼신의 작대기 하나님을 또 꼽아가지고 차체가 된 거예요. 차를 올린 거예요. 차는 굉장히 경건한 겁니다. 그래서 차를 마실 때 그것을 차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차는 바로 도적인 길로 가기 위한 그러니까 조상님을 혈통주를 바로 잡는 그 자체가 바로 차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AI로 한번 이거 잠깐 들어보십시오. 차신론. 있는다 또는 엮는다는 말은 바로 역사 행위가 시작되는 구체적인 내용이다. 이는 또한 신농씨께서 역사의 주인인 천자가 되어서 온갖 제도를 만드시고 일중해가 중천에 있을 때의 시장을 열어 서로 물건을 내다 팔고 사는데 약속의 상징인 돈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돈을 만든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다. 금정으로 돈을 만들 책임을 맡은 관리였다. 일임유배 해전한분. 일출임묘진 사부지. 일정사오미 계명. 일중이시교역 대체출진. 일중이시교역, 기염이 계명의 시간에 교역에 장이 선다고 했다. 이것은 나의 일은 상시름 시름판과 같으니라. 상시름 딸 사람은 술이나 먹고 잠이나 자면서 누워서 시치렁고 있다가 상시름이 나온다. 고 야단들을 칠 때 그제야 일어나서 판 안에 들어온다. 하신 상시름이 나온다고 야단들을 칠 때가 사오미 계명의 을사년 2025, 정미년 2027. 사이 물건을 사고 파는 교역에 장이 선다는 말씀과 상통하는 말이다. 또한 이 주전쟁이를 농사일에 감독시키는 우두머리로 임명했을 때 이름이 대화시였다. 이 화자를 뒤에 화목할 화라 읽고 앞 주자를 이래 같은 음인 희라 읽어 합쳐서 희화라고 하는 이름이 된다. 우스인신 머리는 소이고 몸은 사람. 은 신농씨가 아니고 황제와 니조의 아들이 되어간 주씨를 희화라고 부르는 것이다.
락학에서 중여준에 기록된 주패라고 읽은 주패는 희패이거나 임패라 읽어야 하고 또한 서천고감의 절록에 실려있는 하나패 주패는 직접 신농시의 신 하나우두머리 신으로 이도는 신패라 읽는 것이 옳게 여겨진다. 신농시께서는 동상례를 올렸던 곳인 태오시의 터인진에서 한국학에서 아사달이라고 하는 지금의 곡부로 옮겨서 온갖 제도를 만드시고 사방에서 찾아오는 여러 고장의 우두머리들에게 자리잡고 농사를 지어 살아가는 일들이 의식주의 세상살이를 가르치셨다. 이때부터 정착생활이 시작되었다는 기록이 아들의 이름에 남아있다. 길은 있으나 가지 않고 머물러 산다는 뜻으로 머무를 주라고 락학에서 붙인 희와시의 희자에서 발가락이 세신 것과 연관된 해석으로 이는 락학에서 고조선문자 읽는 법을 배우는 기본이 된다. 강당학자들은 희자는 도깨비는 발이 하나다 도깨비 기일종라는 공자의 막문생에 글만 바라보고 뜻을 새김하는 것 한 해석을 지금도 그에 따르고 있다. 붙잡고 있다. 지금 중국의 강단학이 락학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사회주의 역사관인 존재가 의식을 결정한다는 말은 하면서 그 진리를 문자하게 제대로 원용하지 못하면서 락학이 제기한 과거 왕조학이 세운 거짓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이 말은 소남자 선생님이 좋게 말해서 한 것일 뿐 그 중국인의 실상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한 말이라 생각한다. 이 글은 소남자 선생님이 중국의 실체를 몰랐던 상태인 1990년대에 쓰신 글이라 이렇게 중국 짱개를 변명 아닌 변명으로 쓴 글이라 보여지며 그 당시엔 중국을 죽의 장막이라 했고 그 장막이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환상적으로 중국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글이 쓰여지지 않았는가 하고 생각하게 된다. 짱개들이 30여 년 동안 세계에 드러난 짱개들 모습에서 존재가 의식을 결정한다라는 중국 15억 인구 중에서 제대로 된 사람이 생각하는 말이고 거짓말을 숨쉬듯 하는 짱개 지나고 저쪽 한 모퉁이 쭈그려 있는 개새끼들은 열등한 자신을 감추기 위해 조금만 공해해도 바로 사실로 드러나는 역사마저 뒤틀어버리고 그 거짓된 역사에 세뇌되어 세상에 온갖 민폐를 끼치면서도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자아도취되어 반만년 전의 문자에서 드러난 역사적 사실들을 외면하기에 락학이 제기한 과거 왕조학이 세운 거짓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까지 감춰져 있던 모든 사물이나 현상들이 드러나는 우주의 가을 시대로 들어가고 있고 진실되지 못하고 거짓으로 점철된 역사에 세뇌되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짱개를 비롯한 좌빨들은 다 속가진다. 즉 영육이 우주의 먼지 속으로 사라진다는 것이다.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상에 뻗치고 있는 마수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그것을 말한다. 제3자인 소남자가 락학을 읽는 소감은 공맹학이나 사마천의 사학보다는 현장과 믿는 고대학의 사실 선택의 기준은 락학적임은 명백한 사실이다. 환부역조의 대명사격인 공자가 동방역사를 비틀어 왜곡시켰고 맹자는 될 수도 없고 되어질 수도 없은 일을 이러하면 된다라는 설로 무사람을 정신병자로 만든 원흉이라는 사실이다. 중국 짱개들은 내세울 인간이 없으니 외조를 내조로 바꾼 공자를 내세운 것이다. 너희 한국인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인간들 보고 그렇게 중국을 빨고 섬기라는 의미로 공자를 내세워 공자학원을 각 나라에 세운 것이다. 뭣도 모르고 살아왔던 뭇 인간들에게 일어난 짱개의 더러운 짓거리를 알고 인식하는 계기를 알아차리라는 일이고 그런 일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 시간에 그렇게 한 것은 이제 터닝포인트 되는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리는 것뿐이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작업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잘 알아야 한다. 인정청소다. 거짓으로 도배해서 사는 짱개들을 빠는 인간들은 다 속가진다. 살고 싶으면 진실해야 한다. 곧 닥친다. 몸 안에 쌓여있는 거짓된 기운, 즉 탁한 기운을 몸 안에 다 빼내야 한다. 그래서 반만년 문자로 밝혀진 그 당시의 역사를 밝혀내는 것이다. 잘 배워 익혀야 한다. 이 시대는 원시반본하는 시대라. 혈통줄이 바로잡히는 때니 환부역조하는 자와 환고라는 자는 다 죽으리라. 대순전경 P341 신농시의 농자는 하나님 신가앗께서 세상살이의 즐거움을 몸소 실천하고 본보이시기 위한 땅 아사달 곡부에서 먼저 벌거숭이 알몸을 가려주기 위해서 누에치기를 가르치신 곳이란 뜻이 모인 글자가 바로 농사농자다. 곧 잠박곡, 누의 신이 합쳐진 글자다. 그러므로 하늘천과 벌레 충을 쓰고 누의 잠이라 읽는 글자 하나님께서 이불 거리에 실을 낳는 벌레에게 붙인 이름이다. 그러므로 누에치기를 가르치던 잠박언덕이 양잠촌이란 뜻이 하나님, 하나, 신의 옛고장이라고 이르는 곳이 신농시의 고도라고 말하는 것이다. 뜻글자는 특히 반만년 전의 문자인 고금문은 이렇게 역사 행위를 반영하고 있어 속일래야 속일 수 없는 내용이 간직되어 있다. 고금문 속의 역사가 특히 조선이 일어나는 사실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겐 너무나 큰 선물이고 후천가을 성경세계로 넘어갈 수 있는 남조선 배표이기도 하다. 앞의 말을 반증할 두 가지 증거물이 있다. 하나는 누에치기를 했다는 물레방차, 취자거, 도차, 설륜차, 윤대에 끼워서 실을 감던 물레의 가락방추, 곡부 인근의 발굴보고 서인 대문구에서 많은 양이 발굴되었다. 둘째는 누에를 기르는 뽕나무의 이름이다. 세 개의 뽕나무 가운데 가장 잎이 크고 좋은 품종이 바로 노상이므로 더 말을 늘어놓을 필요가 없다. 마지막으로 한국학이 찾고 있는 아사다리 곡부라고 소남자가 말한 것은 이른바 문자학에서 찾아낸 것이다. 곧 설문해자에서 아 대릉하라. 아 곡부야. 소남자가 고조선영구의 단서로 삼은 누가
어디에서의 어디가 찾아짐으로써 설문에 쓰인 아침 조 또는 나라 조로 읽는 글자가 조. 월 대신에 사람 인 밑에 배주가 있는 자. 곧 인, 배 두 글자가 겹쳐 있는 것과 월과는 왜 다른가에 대한 의문과 함께 문자학을 해야겠다는 결심이 선 것이다. 설문의 자는 AD 100년대의 작품이므로 자연히 그 이전에 더 오래된 고전을 찾다가 13경에 끼어있는 이하도 읽게 되었고 최근에 등장한 고대사며 고고학에서 찾겨 나오는 지하유물 등 관련 서적을 보게 되고 은어의 갑골문이 문자의 시작이란 학계의 주장도 보았으나 시원한 답을 얻지 못했다. 이 무렵 등장한 청동기 명문 연구 서적을 뒤지다가 발견된 책이 금문신고라는 낯선 책이었다. 나를 문자학의 바다에 빠져 헤매던 것을 연구의 무트로 건져 올려준 책이 바로 이 금문신고란 책이다. 지은이인 장박군 선생의 필명이 낙빈기라는 작가로 소남자의 15년 대선배이신 분으로 동양고대학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으며 한대인 일에 어떤 잘못을 되풀이하여 신화전설 시대로 만들었는가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새로이 백화제방, 갖가지 학문, 예술, 사상 등이 발표되어 각기 자기의 주장을 펴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에 자유주의 시대 학문의 본보기로서 일찍이 볼 수 없었던 많은 업적을 우리 후배들에게 남겨놓으셨다. 특히 선생과 편지로 인연을 맺고 역사에서 지워버린 고조선과 고안을 사실대로 토론해서 의견일치의 답을 해주신 일은 학문하는 후세 학자들에게 영원히 기념할 학문의 본보기가 되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문을 여신 지 4500여 년 만에 비로소 역사개벽조로 제자리로 바로잡은 락학은 학문이란 이름으로 새로운 권좌에 앉게 되었다. 학회라는 망망대해 속에 빠진 나에게 락학이란 큰 배 속에서 다시 사람의 배인 인 밑에 배가 있는 자를 건져냄으로써 고조선이 사람이 살고 있는 무트로 상륙하게 되었다. 이 배가 이 강의에서 다룰 차례의 행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높은 일이라는 하나님 손자가 드리는 찻잔이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차 마시기를 즐기는 것도 이 찻잔이 갖는 의미를 모름으로써 참다운 조선인이라 할 수 없었다. 조자의 좌변에 월을 빼고 사람 인 밑에 배가 있는 자는 하느님 그리고 하날림을 모시는 집에 잔 올릴 사람이 나와야 이 글자가 생기게 된다는 소남자의 해석이 옳은지 그렇지 못한지는 읽는 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지만 우리는 반만년 동안 이 말을 찾아내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이 보호화살을 내이면서 그 진실을 알지 못했었다. 조자는 삼각형 종묘에 월시, 웅시, 웅족에 이어서 바뀐 글자다. 즉 다시 말해서 고양시의 머슴 고신시 시대의 성과 함께 생긴 글자다. 지금까지 찾겨 나온 지하유물인 청동기에 새겨진 역사 초창기의 문자인 소위 상형문자는 동양고대학의 당대 기록이므로 상형에서 추상체로 바뀌어가는 형태 변화와 역사사건 내용이 함께 반영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찾아내야 구체적인 내용이 설명되어진다. 지금 약 1만 개에 가까운 청동기 명문이 여러 학자에 의해서 연구된 많은 종류의 책이 나와 있다. 역사사건을 4300년 전의 역사사건과 관련하여 해석한 것은 락학이 처음이다. 고대학을 연구하고 싶으면 우선 락학을 먼저 읽어서 자기 상식으로 만든 다음에 시작하는 것이 순서다. 차에 대한 연구도 당연히 문자학의 바른 체계 위에서만 토론할 필연적인 과제다. 차 마시는 법을 가르쳐 주신 이야기는 전해 내려왔으나 그러한 기록이 없으므로 차례를 언제부터 누가 지냈는지는 앞에서 고양시의 잔 배자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지금 제사에서 삼원, 종원을 하면서 왜 삼원을 하는지는 모르고 있는 바와 같이 마지막 헌차, 차 대신 국그릇을 내고 숭늉이나 물로 대신하는 일반 풍속하는 과정에서 삼원은 삼신에게 올린 예를 바꿔서 술을 올린다. 물론 술과 차가 모두 신농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기록들이 남아있으므로 배는 술과 차를 담는 그릇이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이러한 배경 위에서 신농시에 대한 잃어버린 기록들을 그 뒤를 잇는 제왕시대 기록을 읽고 전승, 계통을 대대로 전하여 이어감, 되어온 기록을 비판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초기 문자의 연구 수준이 역사 초창기 문자를 제대로 읽지 못하여 현장감이 없는 문헌주의에 치우쳐 추상적인 시비에 그치고 있다. 신농시께서 남기셨다는 문헌 기록들은 이중구조로 전승되어 있다. 먼저 공자가 풀이했다는 역계사에서는 신농이 한낮에 시장을 열고 천하의 재물을 모아서 교역하고 물러가서 제각기 얻은 바가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정작 있어야 할 서에서는 요로부터 시작되어 있다. 또 한서식화지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홍범팔범은 첫째가 먹는 것식, 둘째가 재물화인데 먹거리는 가화를 농사지어 불려서 먹을 수 있게 한 것이고 재물은 배포 비단으로 가히 옷을 만들고 또한 돈 금도 왕망 때 만든 돈 이름 한 대의 화폐우로서 서로 재물을 나누고 통하지 않음이 없음이 없었으니 이 두 가지는 신농시로부터 일어난 것이다. 이는 앞에서 이미 하나 자가 쓰여진 돈에서 확인한 바와 같으며 비단은 농자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역에서는 연산역은 열산역으로 신농시가 창시하고 귀장역은 열산역을 이은 것으로 뒤에 주문공, 주공, 공자가 이어서 현재의 주역이 되었다는 해석이다. 물론 이 역은 동양문화의 기본사상으로 글자를 만드는 원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의학학의 기초를 세워서 먹는 것과 병을 고치는 것이 같은 근원이 되게 한 사업을 이룩했다. 몸소 초목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가려서 농사에 응용케 하고 흙으로 굽던 기물들을 비로소 노쇠로 호미, 낫 등 온갖 연장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생활에 응용케 하여 시장에서 거래하도록 했다. 특히 지금 남아서 전하는 신농본초는 동양의학의 기초가 된 것이다.
황제내경에서 기백이라고 한 의학의 선생은 바로 신농시를 가르치는 말이다. 셋째는 가르치는 의식 형태인 요즘의 교육이 신농시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가르쳐서 좋게 고치는 일. 교화를 시작하신 분도 신농시로부터 시작되었으므로 교육의 원조도 신농시다. 생활 습관이 떠돌이에서 자리 잡고 살게 했다는 머무를 주라는 아들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도 그러한 교육의 결과에서 얻어진 의식의 반영이다. 그러므로 회남자에서는 신농시에 천하였을 때에는 백성을 가르치는 일이 공평해서 그 백성들은 성실하고 소박하고 신중해서 성내서 서로 싸우지 않으니 모두 재산이 넉넉했다. 천하가 모두 백성의 재산이므로 서로 주고받아 편안함이 같았으므로 엄격한 위엄을 시험하지 않았으며 형벌이 쓸데없고 법 또한 번거롭지 않았다. 그러므로 신농시의 은덕은 사방으로 퍼져서 따르지 않는 곳이 없었다. 이것은 여시춘추에서 말한 신농시의 가르침은 남자는 한 해에 갈고 심지 않은 자가 있으면 천하는 주림을 받을 것이고 여자는 한 해에 길쌈하지 않으면 추위에 떨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갈고 남경, 여자는 배를 짠다라는 말이 생겼다. 또한 월절서에서는 신농시는 천하를 탐하지 않았으므로 천하는 부유하고 또한 스스로를 어느 누구보다 귀히 여기지 않았으므로 천하가 함께 존경한 것이다. 이렇게 전승된 신농시의 교화정신은 우두머리 가운데 중심이 되는 가마 사람으로 그의 덕을 기려서 부허문자로 가마 신 하나로 기록했음을 반증할 수 있다. 자, 이거 들어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 이제 이걸 쭉 들으면서 제가 이제 증산 대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니까 내가 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가? 또 내가 왜 이것을 공부하기 전에 유부선 기독교하고 역하고 증산 사상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가?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은 절대 헛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거짓이든 진실이든 나중에 제대로 공부하다 보면은 이것은 내가 왜 이렇게 공부해? 그러니까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선생님 근문식을 열심히 이제 번역하면서 이렇게 공부할 때 그때 갈 때마다 책을 엄청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때마다 한 열 몇 권씩 책을 주시니까 그 책을 갖고 와서 이제 쭉 보다 이건 선생님 공부하는 건 정말 좀 내용이 틀린데 라고 생각하니까 선생님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제가 근문식을 공부하는 그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약간 헷갈리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자, 네가 그 근문식을 보고 우리 역사 줄기가 어떻게 정확히 보고 중국 학자들이 어떻게 거짓말 시켰는가 네가 눈으로 확인해라. 이렇다마다 저를 말씀도 안 하시고 저한테 책을 던져주면서 전 책을 볼 줄 아니까 다 중국 책이니까 보면서 그러니까 읽다가 이놈들의 의도를 알게 되니까 그냥 쭉쭉 보면서 이렇게 거짓말 해왔구나. 그러니까 중국 놈들에 대해서 실체를 알게 되니까 학자건 뭐건 다 알게 되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얘기했잖아요. 혈통줄이 바로 잡히는데 이 강의하고 이것을 듣는 사람이 사실 얼마나 해골한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른다? 바보죠. 내 바보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나?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열리고 머리가 열리고 가슴이 열릴 수 있는 그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제가 공부했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쭉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때까지 쭉 강의했던 내용 염제, 신농시, 뉘조 할머니, 대하주시 그것을 예전에는 선생님 자료만 쭉쭉 그냥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제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생각, 즉 보여지는 생각, 지금 현실과 어떻게 연관되어지는가 그 자체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까 AI를 쭉 한번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보시니까 이제 이것을 또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올까? 제가 그래서 이제 뭐냐면 저번에 했던 얘기를 조금 덧붙여가지고 제 얘기가 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쭉 그냥 한번 이야기 쭉 들었던 것보다 제가 어떤 생각에서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였느냐 그 자체를 한번 써봤으니까 그것도 같이 한번 여기서 다 이야기하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버지, 어머니, 삼신이 누군가를 알았을 때 그 기쁨 우리가 이때까지 모르고 소화왔던 그런 소금은 그냥 눈 녹듯이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를 바로 올리면 그 거짓된 것은 만 가지 천 가지가 됐든 그냥 싹 없어져요. 그래서 진실을 찾는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 공부인가. 진실을 제대로 알게 되면 그 기운이 몸에 이르는 기운이 틀립니다. 말하는 기운이 서로 같이 사람을 보는 그 눈이 틀려지고 자 요새 제가 차를 탈 때마다 이제 저는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겪는 어떤 상이나 느낌을 많이 들어요. 그 사람들 중국 놈 빼고 우리나라에 대한 굉장히 좋은 인식을 갖고 너무너무나 배려심이 있고 외국인한테 너무 친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많이 듣습니다. 그걸 듣고 나서 예전에 굉장히 별로 안 좋게 보던 그 사람들마저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너무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환란 이 시기에 그래도 425만씩이나 살게 되는구나. 참 우리나라 만세다.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사랑스럽고 존경스럽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아무 대가도 없이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